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류와 자기장에 관한 이론 설명입니다. 앞선 이론에서는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는 물질의 자기적 특성입니다. 전류와 자기장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전류와 자기장과의 관계를 하기에 앞서 이론 정리부터 시작을 해야죠. 기본 개념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자석입니다. 자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석이라는 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요? 자, 그런데 이 자석은요, 한자로 쓰면은요, 돌석자가 들어가요. 자, 이겁니다. 양쪽에 돌석자가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단순히 한자적인 의미로서는 돌이에요, 돌. 그런데 우리는 물리를 공부하니까 과학적 의미의 자석을 정의를 내려야겠죠. 이 자석이란 철, 니켈, 코발트 같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갖는 광석을 말해요. 그러니까 철이나 니켈 또는 코발트, 요 코발트 등을 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광석을 말해요. 이게 자석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이러한 자석은요, 등을 당기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당기는 성질이 있는데 이 광석, 즉 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석이라고 하는 물체의 양끝, 자석의 양끝, 그것을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철, 니켈, 코발트 등을 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광석들의 양쪽 끝 부분이요. 그거를 자극이라고 해요. 끝극자를 쓴 겁니다. 이 극은요, 끝극자를 쓴 겁니다. 마지막 극자예요. 그걸 자극이라고 해요. 즉, 자석의 양쪽 끝을 말합니다. 이걸 자극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석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을 때 그 자석이라고 하는 물체를 점점 작게 쪼개요. 점점 작게 쪼개 나가면은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럼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 N극과 S극이 분리가 될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석의 N극과 S극은 분리되지 않고 아무리 작게 쪼개도 항상 N극과 S극이 나타납니다. 자, 됐죠? 이러한 자석의 양쪽 끝에 N극과 S극이 나타난다고 했죠. 즉, 양쪽 끝에 서로 다른 성질의 극성을 갖는 특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극성을 가져요. 이 극성은 N극과 S극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극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들이 다시 당기는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성질이 서로 다른 것들은 당기게 되고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거를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석 사이에 나타나는 힘, 즉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야겠군요. 자석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이거를 자기력이라고 해요.
그럼 자석에는 N극과 S극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N극과 S극. 그렇죠? 그러면 N극과 S극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극끼리는요, N극 또는 S극이라고 하는 이 같은 극끼리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생기고, 다른 극끼리 N극과 S극 사이에서는요, 서로 당기는 인력이 발생을 해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청력과 인력은 과연 어디까지 작용할까? 어디까지 작용할까? 이 자석, 즉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마당장자 쓴 겁니다. 공간을 말합니다. 힘이 미칠 수 있는 공간. 이걸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것도 우연찮게 발견한 거예요. 자석 주변에 금속 가루들이 놓여있을 때 그 금속 가루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자석 주변에서 배열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N극과 S극에 있는 막대 자석을 놨어요. 이 막대 자석의 양쪽 끝, 즉 자석의 양쪽 끝부분을 자극이라고 한다고 그랬지요. 양쪽 끝, 왼쪽 N극, 오른쪽 S극이라고 한 겁니다. 양쪽 끝에. 자, 그리고 이 주변에다가 철가루를 같은 금속 가루를 놨더니 그 금속 가루들이 자석 주변에서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더랍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석 주변에서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정한 형태로 이렇게 배열이 되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더랍니다. 자, 이거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자석 주변에는 그 자석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결이 있다. 일정한 결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철가루들이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면서 배열되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인 자석이 미칠 수 있는 자기력이 미칠 수 있는 공간, 그게 자기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가를 이거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실제로 딱 이 그림만 봐서는 어느 쪽에서 나가고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지요. 분명히 이어져 있는데, 이어져 있다는 얘기는 한 곳에서 나가고 한 곳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어느 쪽에서 나가고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력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선, 그거를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적인 자기력선이 어느 쪽에서 나가고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자기장 주변에, 즉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자석 주변에 나침판을 갖다 놓은 거예요.
나침판을 갖다 놨더니 나침판의 N극과 S극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이 되더랍니다. 일정한 규칙성을 가고, 자, 색칠한 부분이 N극입니다. 나침판을 놨더니 불특정한 방향에다가 그냥 나침판을 자유스럽게 놨더니 N극과 S극이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이 되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배열이 되더랍니다. 그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배열되는 걸 보고, 아, 자석 주변의 자기장은 그 방향이 규칙성을 가지고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력선이 한쪽에서 나간 게 다른 극으로 이어질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자기장을 통과하지 않죠. 즉 여기서 나간 이 자기력선이 주변의 자기력선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침판이 일정하게 배열되는 것을 보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석 주변에 형성된 자기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 라는 규칙을 정했어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 이걸 뭘 가지고 정했습니까? 나침판을 놓고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진행 방향이다 라고 정한 겁니다. 됐습니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진행 방향이다. 구분이 가시죠? 자, 이렇게 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선으로 이어 놓은 거, 그게 바로 자기력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 지점마다 이 자기력의 방향은, 매 지점마다 생기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 바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침판을 여기다 놨을 때 N극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리키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자기력의 방향은 이렇게 접선 방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지점에서의 자기력의 방향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매 지점마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자기력을 쭉 이어놓은 선, 그게 바로 자기력선이에요. 됐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어놓은 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은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방향이죠. 그럼 이렇게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패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라지지가 않아요. 나눠지지 않고 다른 자기력선을 통과하지도 않아요. 즉 겹쳐지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기력선에 이렇게 양쪽 끝에서 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림상에서 한번 보자고요. 단위 면적이에요. 일정한 면적이에요. 면적의 크기가 1인 면적을 말합니다. 면적의 크기가 1인 면적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랬을 때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똑같은 면적을 갖다 놓으면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여기를 통과한, 이쪽에 위치한 이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보다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 끝에서, 자석의 양쪽 끝에서 자기력선의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력이 세기, 다른 말로 하면 자기장의 세기를 말해요. 밀도가 크면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과연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자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묶을 속자 쓴 거예요. 자기력선을 묶어놓은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단위 면적당. 즉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말해요. 이게 자속이에요. 이 자속이 얼마만큼 빽빽하게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자속 밀도예요. 됐죠? 자속의 빽빽한 정도. 이거를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속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거꾸로 하면은 자속이 빽빽하다는 얘기고요. 자속이 빽빽하다는 얘기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다는 얘기죠. 이게 많다는 얘기는요. 자기력이 세기가 세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자석 주의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N극과 S극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긴다 그랬죠. 즉 청력과 인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걸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같은 극끼리 위치시켜 봅시다. N극이고요. N극을 위치시켰다고 쳐보세요. 마주보게. 그러면 N극에서는 자속이 나간다 그랬죠.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방향 되겠죠. 그런데 서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다고요. 서로 밀어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간 자기장은 얘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밀려난다고요. 같은 극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시죠? 그럼 다른 극을 연결해 봅시다. 다른 극을 마주보게 해놓으면요. N극과 S극을 마주보게 해보세요. 그럼 N극에서 나간 거는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인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이쪽으로 나간 게 얘가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휘어서 이쪽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간다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쪽에서 나간 거는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서 이쪽으로 간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이게 일반적으로 자석에서 나타나는 성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석의 성질이 반드시 자석에서만 나타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전기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도 이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즉, 자기장의 성질이 나타나요. 그거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